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투자자들이 백악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 침체? 우려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테슬라 1분기 글로벌 차량 인도량 13% 감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2025년 미국 경제와 투자 시장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관련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 주식시장은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의 확대에 대한 불안감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를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런 표현과 함께 나온 새로운 무역 정책들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불확실성과 긴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이 관세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팬데믹 당시 급등했던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이에 따른 주식과 채권의 동반 하락이라는 경험이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리머티드 펀즈의 최고 경영자 밥 엘리엇은 지금 백악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명백히 해로운 조합이라고 지적합니다. 관세 인상뿐 아니라 이민 제한, 정부 지출 삭감, 연방 인력 감축 등 복합적인 정책들이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은 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채권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백악관의 부정적인 성장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잠재우면서 채권 시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 자산운용사 핌코의 책임자 그레콜은 현재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성장 둔화에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연준이 올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채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고정수익 자산, 즉 채권이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오르게 되고 이는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현 시점의 채권 수익률은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시기와 비교해도 훨씬 매력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레콜은 고정수익 자산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소득 측면에서 유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장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 둔화가 확실시되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높은 물가가 이를 억제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팝 엘리엇은 성장 둔화가 뚜렷해질 때까지 연준은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관세로 인한 물가 자극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투자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를 넘어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 스타일의 상장지수 펀드 ETF나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 기반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얼리머티드라는 회사에서 가장 큰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들의 투자 포지션을 추적하는 ETF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ETF는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에 대해 선물 계약을 통해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취하며 시장 방향성과 무관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글로벌 거시 전략의 장점은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도 비교적 독립적인 수익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현재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방어적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안주하지 않고 헤지펀드 스타일의 전략으로 변동성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복잡한 경제 환경에서는 한 가지 전략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금리와 무역 정책이라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유연한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적과 그 이면에 있는 정치, 소비자, 심리, 그리고 글로벌 경쟁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전세계 차량 인도량은 총 33만 6천 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어든 수치로 시장이 예상했던 39만 6천 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수요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테슬라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 점점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며 머스크가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실제로 워싱턴 DC에 머무르며 정부 효율 성부를 통해 연방 지출 감축과 공공부문 인력 축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연결은 테슬라의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특히 미국 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테슬라 소유자들조차 차량을 처분하거나 보이콧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유럽 공장이 위치한 독일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 차량 수가 무려 76% 이상 감소했고 중국에서는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수출량은 전년 대비 49%나 줄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새롭게 디자인한 모델 Y를 출시하면서 3월에는 판매가 다소 회복되었고 그 달에는 약 7만 8천 대가 판매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워즈 인텔리전스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미국 내 테슬라 판매가 약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너럴 모터스와 현대자동차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각각 17%, 11%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정치, 소비자 심리, 글로벌 경쟁이라는 세 가지 큰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4분기에는 프로모션을 통해 어느 정도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상반기의 부진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도 2024년 신차 등록이 11%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급등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며 현재는 연초 대비 최대 4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주가 하락과 실적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테슬라의 핵심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자동차 기업을 넘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새로운 미래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옵티머스라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가치를 30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오는 6월부터는 텍사스 오스틴 본사 인근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술 전환은 월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덤 조너스는 테슬라의 차량 인도 부진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자동차 중심 기업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 기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상징적 변화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지금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소비자들의 이탈, 정치적 논란, 경쟁 심화라는 복잡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판매 실적 그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생존하고 어떤 기업이 도태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